야, 너 그게 낫지 그런 의미 않겠냐. 있었어? 일단 맞는 게 없긴 했어요. 일단 맞는 게 없었어. 진짜 많이 썼어. 지금 이 반에서 손발 잘 맞는 팀은 요 팀밖에 없어라고 설계하면서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. 하고 싶었는데 세종대학교 17학번 5학년 안유진입니다. 저는 세종대학교 17학번 최승욱이라고 합니다. 2인이서 해서 그런지 일단 모형이나 이런 거 퀄리티도 높기는 했는데 뭔가 보면서 아무래도 두 명이서 의견을 맞추다 보니까 막 되게 실험적인 작품이라던가 되게 과감한 작품은 또 적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의미에서 뭐 좋았던 점도 있고 약간 아쉬웠던 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확실히 2인 1조로 해서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모형 크기는 제 이전보다는 좀 더 크고 그런 작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신재승이랑 전승현 학생이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시범아파트에 관련된 작품이었는데 그게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패널이 이전에 봤던 구성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작품 모형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장치들을 사방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랑 이거 책 같은 거 만든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생각을 정리를 잘 해서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보통은 핀업이나 일반적인 패널에다가 막 그냥 A0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은 요소들을 종이로 잘라서 콜라주처럼 붙여놓은 방식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입체적인 것도 있었고 그냥 일반 2D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시작하면 이제 다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. 이제 누가 이제 짝이 됐나 하면서 보면 이제 같은 반에 알던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아예 자율 배정이었고 두 명이서 그냥 저희 둘이 팀 할래요 라고 써서 내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시기였어요. 2학년 때 같은 수출 들었었어가지고 그래도 몇 없는 아는 친구들이었었어가지고 그냥 같이 하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야 그게 낫지 않겠느냐. 너는 뭐였는데? 잠깐 지금 아니 저는 승욱이가 2학년 때 잘했거든요.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자는 거지. 아는 사람 얘밖에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었어. 이제 잘하는 걸 안다는 뜻이지. 일단 맞는 게 없긴 했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서 네, 진짜 많이 썼고 반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운 적도 많았고 진짜 많이 써서 다른 반 사람들이 괜찮냐고 와가지고 물어보고 언제 한 번은 정말로 막 싸워서 친구들이 막 밖에 데려가가지고 막 야 너네 너무 지금 과열됐다 하면서 밖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환기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저희는 와 완전 크리틱 전날이었어요. 그게 완전 소진된 채로 이거라도 일단은 보여줘야 하니까 일단 이거라도 해가자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날 반에서 크리틱 다 한 바퀴 도시고 난 뒤에 지금 이 반에서 손발 잘 맞는 팀은 요 팀밖에 없어라고 그래서 보면서 우리 어제 멱살 잡을 뻔했는데 그 친구들도 그걸로 맨날 놀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저는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설계할 때 우선순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혼자였으면은 이건 내 설계에서 안 중요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. 근데 두 명이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놓칠 수 있는 건 거죠. 왜냐하면 두 명이서 서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친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았고요. 실제로 약점 보완 같은 느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. 설계하면서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1층 평면도 살짝 내 취향 아니긴 했어. 뭐 얘기하는지 알지? 그게 좀 층이 이렇게 비정형으로 가다 보니까 벽체도 이렇게 자유롭게 됐었거든요. 근데 내 취향은 아니네라고 했지만 이제 굳이 그 상황에서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하면서 했는데 그것만 조금 그 느낌만 조금 안쪽 공간 위에 전시 공간? 거기가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? 맞아. 너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. 맞아. 뭔지 근데 알아. 그게 너무 그냥 똥똥똥 해서 그걸 길로 그냥 연결한 그런 약간 느낌이어서 단순한 느낌이 없잖아. 맞아. 있기는 그래서 그 했었던 것 부분이 같아.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그곳이 원래 제조업 단지였는데 그 산업이 쇠퇴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이 지역 일대를
건축 산업의 뭐 실리콘밸리라고 해야 할까요? 그런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철강을 다루는 건축 산업에 대한 문화 시설을 만들어 달라라는 공모전이 미국에 있었고요. 저희는 그 공모전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주안점은 강철이라는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건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, 그런데 이제 그 사이트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이트 한가운데에 제방벽이 있고, 그리고 또 그 사이트를 고가도로가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은 저 제방벽 때문에 이 사이트 전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, 두 번째는 그 둘러싸여져 있는 고가도로 때문에 이 지역이 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, 주변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, 먼저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되게 큰 캔틸레버를 제방벽 너머로 꼽아가지고 만들자. 그런데 그 캔틸레버가 지지되는 방식이 어떤 강철 구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좀 특이한 구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, 그 현수교처럼 거대한 아치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그 아치 구조물에서부터 와이어로 어떤 슬라브나 벽체 같은 걸 잡아 공중에 띄우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. 두 번째로 이제 공간이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되게 유명한 그 공원도 있고, 그리고 또 폐고가도로인데 이제 그곳을 그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보행로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거든요. 그 두 개를 한번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, 그 건물에서 바로 고가도로와 공원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고가 보행로를 관통시키고 건물 내에, 그리고 그 고가 보행로가 또 미술관 전시로서도 함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.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공장을 배치하고 위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미술관 동선을 공중에 띄움으로써 미술관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아래에서는 공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볼 수 있고, 그러면 전시 내용이랑도 그게 이어지니까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경 썼던 점은, 저희가 현수교 구조로 이제 건물을 만들다 보니까 공장이라 하면 아무래도 되게 큰 작업물들을 옮기고 적재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, 그럴 때 기둥들이 있으면 되게 작업하는데 불리할 것이다. 그래서 공장에 대한 구조도 최대한 기둥 없이 전부 와이어로 매다는 공간을 만들면 이게 앞서 얘기했던 그 현수교 시스템과 그 공장의 어떤 편의성 둘 다 챙길 수 있는 유의미한 표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. 일단 많이 싸운 거라. 저희 스튜디오가 마감을 4번을 쳤었어요. 맞다. 네네. 그래서 마감 때는 그 처음에 평년도 마감, 외부 강사 크리틱 마감, 최종 마감, SPC 마감, 그다음 모형 마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마감을 쳤는데,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. 계속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마감 치고 있으니까. 방학 기간에도 모형 마감한다고 해서 계속 모형 만들고 피 말렸어요.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. 이제 구조 계산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, 그것도 한번 우리 시간 나면 해볼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못했고요, 사실. 실제로 지어진 레퍼런스를 참고를 많이 해서, 물론 정말 구조적으로 그렇죠. 쓰는지 안 쓰는지 실험을 해보지 못했지만, 이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라는 그냥 감각으로 네, 맞아요. 그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고,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워낙 다들 너무 잘했고, 이번 학년이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전체 컨셉이 철강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하자라는 거였다 보니까 디자인 의장 요소로 쓰인다고 해야 할까요? 그런 표현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구조적인 그 맥락을 맞추려고 많이 했어요. 예를 들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체로 다리 구조를 만든다던가, 아니면 그 붙잡고 있는 와이어들이 꼬여있는 패턴으로 뭔가 인면 디자인을 한다던가. 그래서 그 디자인 자체를 그냥 단순히 장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걸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디자인까지 푼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레퍼런스를 핀터레스트에서 막 찾는 게 아니라 실제 유명한 작가가 지은 건물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핀터레스트에 보면 학생들이 하거나 실제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들도 되게 많은데, 그런 건물들을 그냥 무작위하게 찾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어졌고, 그리고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
건축을 시로 변화시킨 연금술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게 좀 유명한 현대 건축가들, 알바로 시작 아니면 트줌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안 어렵고 읽으면서 저학년이면 그래도 이 건축가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다 잘 정리되어 있고 잘 모여 있거든요. 그거 보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. 이제 설계하면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와요.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학처에는 어떤 선택이든 하나하나 하는데 이게 틀릴까봐 약간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은 어떤 선택이든 뭔가 선택하는데 더 명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는 해요. 입학했을 때는 건축을 단순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다면 이제 하다 보고 또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어떤 건축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. 개인으로 하기. 근데 2인 1작을 해가지고 지금 작품 나온 거가 전혀 후회 없고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수홍이랑 어차피 2인 1작으로 하는 거 진짜 제대로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후회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회사 지원할 때 아무래도 개인 작품을 내라는 게 너무 많고 공동 작품을 내지 말라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. 지금 회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꽤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인 작품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이제 너무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뭔가 자기 재밌는 거 골라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.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하다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웃풋이 마음에 안 들거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올지언정 이제 멀리 봤을 때는 훨씬 더 개성 있고 색깔 있고 더 유의미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건축물 많이 보러 다닌다든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